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되게 움직인다고 우리 눈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생각은 그렇지만 생각의 자리와 지혜의 자리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지혜로서 그 저거는 그 뭐지 선생님께서 그 지진 그거 똑똑똑똑똑똑 그 한 자리에 우리는 움직이지만 이렇게 똑똑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저게 움직이진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볼 때는 움직이지만 생각, 지혜는 그냥 정지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해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해라고, 거기에서의 이해.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당연히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맞는 말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야. 라고 해서 내린 그 결론으로서의 이해.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보이기는 해도 사실 저렇게 보인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인식은 요렇게 보이는 건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알아지고 있는 것일 뿐이야. 그래서 착각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또 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아르마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생각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작용의 이치가 같아요. 뭔가가 보이면은 작용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생각이나 지혜나 같은데, 뭔가 보이면은 작용되는 이 생각은 어떤 우리가 세상은 이렇다, 나는 이런 거다,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관념 기반에서 작용되는 거고, 요 관념 기반에 여기에 얽매이자는 뭐라고 규정함이 없으면 단지 이름일 뿐 뭐라고 규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이것이 가령 이것에 대한 어떤 관념 기반이 아닌 것이 작용돼요. 똑같이 보기에는 생각 같아요. 분별 같아요. 제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말도 이렇게 따박따박 걷고 이제 밥맛은 아는 애가 밥통에 가가지고 이걸 밥통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보면서 우리 집 고양이가 목이 마르면 정수기 앞에 가서 정수기를 딱 쳐다보고 야옹하거든요. 배가 고파서 거기 가서 있는 거나 고양이가 정수기 앞에 가서 야옹거리고 물을 달라 하는 거나 이거 뭐지? 이런 순간 이제 이게 뭐지? 그게 생각이 딱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 두 작용의 공통점은 뭐지? 이런 느낌하고요. 제가 저 어디 갔는데 진짜 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려고 나무를 막 찢어봤어요. 그랬는데 또 우리 집 고양이가 조화 있잖아요. 조화를 진짜 풀인 줄을, 걔가 풀을 잘 먹거든요. 그 풀인 줄 알고 또 그걸 막 씹는 거예요. 고양이가 저 풀을 씹는 저것도 지가 이제 착각인지 뭐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 역시 진짜 풀인가 확인하려고 찢어보는 이거는 또 뭐지? 모두가 작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용이 나는 내가 사람의 작용만 하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작용만 하고 애기는 애기의 작용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은 작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 지어서 고양이는 고양이 행동만 하고 개는 개의 행동만 하고 사람은 사람의 행동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지? 이렇게 궁금했었고요. 또 이제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혼해야 되겠다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이 힘드나 이러니까 죽을 것 같거든. 이혼해라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전화 딱 끊고 났는데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순간. 내가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다 힘들게 산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천국의 문이 열릴지 더 지옥의 문이 열릴지 모르는 건데도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그때 그사님이 이 순간에 선생님한테 여쭈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또 그러시겠지.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흐르는 대로 지켜보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거사님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냈거든요. 그래, 이게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다 괴로워 보이는가? 밖에 사람들이 아프고 힘드니까 내 마음이 아픈가? 그런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이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 내 마음이 많이 아픈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먼저지? 항상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시다.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는 동시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든 작용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거리도 아니죠.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생각이 들고 라고 들고 한다면 든다 이 말은 안다 이 말이죠. 알아진다 이 말이죠. 단지 알아지는 그대로기만 하면. 그런데 혹시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생각인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하는 거라면 또는 이것은 실제로 하는 거라면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다 일어나고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있다면 의문이 들더라. 그러니까 의문이 든다, 의문의 일어남이 알아진다. 그런데 이게 내 의문이 되어버리면은 그 순간 도에서 벗어나면서 답답해지고 캄캄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혼을 하면은 삶이 어떻게 될까 캄캄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도의 삶에는 이혼을 해도 캄캄함이 없고 이혼을 안 해도 캄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캄캄함이란 항상 생각 속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답답함은 다 생각 속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답답하고 캄캄한 거예요. 이 옆에서 보는 사람도 옆에 보는 사람의 생각 속에 빠지면은 친구가 저래서 더 괴로워질까? 아니면 지금까지 오죽 힘들었으면 이혼하겠다고 그런가? 그래서 차라리 가령 생활에서 경제적이나 이런 것은 어떨지 몰라도 마음은 더 훨씬 편해질 수도 있을 테니 그렇게 될까?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또 이 함께 살면서 몰랐던 어떤 그런 것이 경험되면 더 괴로워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이야기했지만은 더 괴로워지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니 또 그렇고 그러니 참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스스로 생각 속에서. 사실은 본인도 그런 사람도 내가 이혼하면 어떻게 될지 사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두렵고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안다면 불안할 것도 없죠.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다면은 걱정할 거 없어 이래 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모르니까 답답하거나 또는 안타깝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순간 가령 네가 얼마나 그러면 그러겠니? 차라리 현실의 삶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거 한 것이 사실은 마음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의 문제니 정말 내가 그렇게 괴로웠으면은 그럼 그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생각도 일어난 생각이고 나간 것일 뿐. 그러니까 꼭 이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그 다음에 이제 답답한데 이것도 그냥 나간 것일 뿐. 근데 다시 또 전화를 하면 그때는 또 생각이 막 일어났는데 내가 어지간하면 안 해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 어쩌게 한 말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답답하지요? 또 점점 바보가 된 느낌은 이제 신우가 만났는데
시집을 가고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막 쭉 하면서 고등어 구웠는데 네 딸만 두고 내를 안 줘가지고 저랬다 비싸고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형님한테 했는 게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랬다면 미안해요. 이 말밖에 안 나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도사님께서 말씀 이렇게 항상 여기서 경험되는 거에서 충실하라. 그래서 일할 때는 이 손끝에 항상 이렇게 손의 감각에 이렇게 하고 먹을 때는 단지 그대로. 네, 그러니까 항상 식사님 만끽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끽이라는 건 여기에 집중해서 진짜 맛을 느끼는 그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 딱 들었을 때는 만끽하라. 그래 뭐 먹을 때는 먹는 그 맛을 만끽하는 거잖아요. 점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할 때는 정말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 형님이 막 하니까 순간 띵한 거예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생각 안 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가만있어 봐요.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미안할 정도로 그랬다면 형님 미안해요. 다 잊으세요. 뭐 이미 지난 과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이 하고 진짜 말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형님한테 미안한 것도 없더라고요. 형님 앞으로 잘할게요. 그걸로 딱 끝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의 변화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말이든 어떤 생각이든 바로 그것 또한 지금 이 순간 더는 일어나는 것이었고 이것을 또 붙잡지 말라. 그냥 그 당시 그랬으면 됐다. 이제 그래서 점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삶이 되어감으로 해서 스스로도 편하고 남도 점점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점점 없어져 가요. 어차피 남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데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면은 사실 별 생각이 없는데 오히려 맨날 딸만 먼저 챙겨준다 이러면은 뭐라고 그럴 수 있지만은 어떨 때는 딸 챙겨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 챙겨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카 챙겨줄 때도 있고 이래서 하면은 모르겠지. 저 사람은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네. 그럼 뭘 자꾸 이야기를 할 거야? 뭐라고 그럴 거야? 응? 그러고 예. 정말 기억이 이렇게도 안 날 수가 있나? 예. 그럼 지나간 기억을 뭐 그런 걸 다 해요. 전혀 의식이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로 이거 뭐지? 옛날 같으면 형님이 미워서 찌찍하고 이런 걸 늘 날 신랑이라고 싸웠던 기억은 살짝 들더라고요. 진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이런 신랑이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신랑이 옛날에 뭐라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다면 미안합니다라고 그냥 끝이죠. 그런데 사실은 미안합니다. 사실 미안할 건 아니죠. 사실 미안할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언쟁이 싫어지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때 불편은 딸만 져서 불편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였는데, 예? 자기 생각 때문에 불편. 당연한 거지 사실 다. 자기 딸 안 주고 그러면 뭐 옆에 뭐 다른 챙겨 그때는 그렇게 작용됐을 때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운하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 때문에 서운한 거죠. 뭐 그렇게 챙겨야지. 애도 잘 키우고 있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미안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불편하니까 지금도 불편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일 뿐 진정 미안함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미안하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자꾸 덮으려고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 왜냐하면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백날 가령 그렇지 않도록 이치를 이야기해봤자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고는 이제 거기 또 말에 얽매여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시 도의 삶이 아니고 또 똑같은 삶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오히려 어디에다 맞춰서 가요?
사실은 그도 자각이 돼서 이런 기회가 돼야 될 텐데 너도 그 사람 말에 해서 그 사람과 같이 돼버리는 거지. 그게 자꾸 돼. 예. 자, 그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또 말이 그것은 그때 일어났던 말일 뿐 그 말을 지키려고 하면은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세상살이와 또 똑같이 돼버리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 눈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선은 항상 내 쪽으로 가는 항상 그러니까 어떤 시선이 필요 없죠. 그냥 경험되는 데에다가 어떤 판단이 없을 뿐이지. 내가 판단함이 없을 뿐이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뿐. 그건 사람마다 똑같이 보이는 데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날 거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거 일어날 거고 여기서는 이런 거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 내 거라고 붙잡고 남의 거라고 무시하고 또는 남의 것에 맞추고 내 거라고 무시하고 어느 것도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삶이 불편해진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남의 것도 그냥 일어났다. 그냥 들리는 것이 사실이었을 뿐. 이어서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면 그냥 알아졌을 뿐.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자연의 현상일 뿐이다. 안 그렇죠? 새로 오신 분들 말씀하셔야 되는데 진짜 하나면 예. 아직 시간 많으니까 좀 들어보시고 그 분위기를 보신 다음에 이제 하셔도 되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반야님이 얘기하시는 거 두 가지가 제가 경험이 다 있는데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연관돼서 생각이 떠오르게 첫째는 이혼 문제는 저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들었거든요. 너랑 더 이상 너무 괴롭다. 집에 들어오기 싫다. 이혼하고 싶다. 온갖 뭐 그런 걸 거부하고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또 이런 얘기하면 여기가 또 어쨌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말을 했겠죠. 그 해명하고자 뭐 그게 아니다 하고자 막 그런 얘기가 왔었고 진짜 그때 마지막에는 이다 끝나겠구나는 또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온몸이 아프니까 일을 못해 먹고 사는 게 되겠지. 먹을 때 되겠지 뭐. 그냥 그런 생각하고 그 사람이 택하는 걸 해주려고 했는데 또 지금은 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까 그분이 아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다르게 옆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속내를 안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술 좋아하고 막 아양 잘 떨고 막 나도 진짜 와가지고 맨날 안고 여보야 사랑해 막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자라온 이렇게 환경이나 뭐 이렇게 자기 경험이 어땠다는 얘기를 한 번씩 이렇게 던질 때마다 그 자체가 아픔인데 너는 아픔을 왜 이렇게 포장을 하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희야 차라리 힘들면 힘들다 말을 해라. 이렇게 푹 땀을 고 그 가식적인 웃음 내 직설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 차라리 그게 낫지. 술 먹고 극한다고 그 아픔이 없어지나.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직설을 날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욕도 잘해요. 저는 내가 다시나기 시끄럽다 하면서 술 몰라 하거든. 그 주태 부리지 말고 물어 이렇게 직설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무슨 신경 안 써요. 지일이니까. 누군 인연대로 되어갈 거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순간적으로 딱 들을 때 이제 아도 다 컸고 그런데 근데 이 세상 관념에 또 내이는 거죠.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의할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짠하고 그래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도 아프고 아유 참 여기 그리 아픈 게 죽어라 하는 그러면서도 왜 뭐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내가 이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 너나 잘해라 이러는 거야. 그래 너는 아직도 행복하구나. 속으로는 너는 아직도 덜 괴롭고 아직도 행복한가 보다. 이 세상에 살만한 거구나. 그래 이렇게 해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더 아파라 이렇게 하거든요. 속으로는 그때 대놓고 못하고. 근데 이거 몸을 안 접해보면
이렇게 방법 인명질차도 몰라요. 네, 그러면서도 내가 한마디씩 던져줘.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나는 그렇지 않다. 몰라, 네가 나의 변화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너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 우리 신앙 빨리 하면 이렇게 늦게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6시 되면은 전화가 와요. 운동하러 가자.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모임 있는 날은 나 잔업해 이러거든요. 능청스럽게 옛날 같은 막 가슴 막 좀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막 이랬는데 대놓고 나 잔업해. 그래도 하나도 가슴이 안 떨리는 거예요. 이 변화는 또 뭐지? 그러면서도 우리 신랑이 너는 뭐 금방 이랬다 뭐 금방 저랬다 이러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도 싫어하지 않는 이제 느낌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이래도 느낌을 정말 싫어하지 않는 그냥 그런 느낌이라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내가 거사님 말씀처럼 항상 이렇게 저쪽으로 안 가야 되는데 가게 되더라고요. 자꾸 바깥 말에 이제 그 다음에 이혼하면 보통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거에 딱 가버리더라고요. 그래 거기면서 또 내가 이것도 그래 이혼을 하면 어쩌지? 그런 한 번쯤 나를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혼이라는 것도 어쩌면 진짜 인연이라는 것도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어쩌면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래 뭐 헤어질 대로 되라. 제가 잘하는 캔세라 세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삶은 어찌해야 된다라고 아무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또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것이 좋은지 안 헤어지는 것이 좋은지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혼한다고 해서 다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혼 안 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결혼을 해도 괴로운 사람도 있고, 이혼을 해도 행복한 사람도 있고, 또 괴로워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혼이냐 이혼이냐 여기에 행복은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보면 결국에는 어떤 생각으로 좋다 싫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삶은 괴롭게 되고, 좋다 싫다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면은 이혼하고 있든 결혼하고 있든 관계없이 괴롭지 않다라는 이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경험해보면 알게 돼요. 경험해보면 알게 돼요. 우리는 모르죠. 세상 일을 몰라요. 세상 일을 모른다고 해서 정말 모르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러려고 저러려고, 또는 이런가 저런가 라고 생각을 함으로 해서 스스로 답답하고 스스로 불편하고 스스로 불안하게 돼요. 그런데 뭐예요? 우주 만물 만상이 작용되는데, 가령 누군가 생각하지 않고, 또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라고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더 이상 작용이 안 되고서 멈춰버려요. 누군가가 이렇게 작용돼야 되라고 결정해줘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우주 만물 만상은 사람도 우유부단이다라고 해요. 그 사람은 결정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딱 멈춰버려요. 결정 잘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나 다른 사람이 성마른 사람은 막 바닥바닥 해야 되고, 좀 우유부단한 사람은 노릇하여 하면은 사실 누가 더 불편해요? 성마른 사람이 항상 불편하지.
수많은 사람이. 그래, 부인은 성이 굉장히 좀 급하고, 남편은 너긋해서 내일 어디를 가는데, 어디 멀리 장기 여행을 가서 짐을 갖다가 다 챙겨서 미리 다 차에다 다 실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짐은 내가 다 쌓아놨으니까 좀 실어놓으세요. 내일 아침 바로 출발하게 했는데, 알았어 해놓고는, 아니, 날이 어두지도 심지를 않네. 그러니까 빨리 좀 하라고, 언제 할 거냐고, 내일 아침에, 그럼 내일 아침에 하면 되잖냐, 이러니까. 내일 아침에 그걸 하고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빨리 하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할게.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 자기가 다 낑그리고 와서 다 실어 넣는 거예요. 그러놓고 남편을 맨날 뭐라고 그래. 에?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몇 번이나 해도 안 된다고. 도대체, 그 부인의 괴로움은, 불편함은 어디서 온 거예요? 남편이 우유부단해서 온 거야? 자기가 성질이 급해서 온 거야? 아니, 그럼, 아침이 돼도 안 실어놨으면 그때 뭐라 하든가, 그때 화가 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안 했으면 할 말이 있지만은, 아직 시간도 있는데, 자기가 급해가지고 다 무거운 거 낑낑거리고 해놓고는 남편을 탓하고 남편을 욕하네? 다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괴로움들은 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인 거예요. 또, 그래요. 우리가 모른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온통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이 벽암록에 나오는 화두 한 가지를 이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아요. 바로 이 화두, 공안이라고 하는 선불교라는 것이 다른 것이냐? 똑같아요. 어느 날 이 스님들을 모아놓고, 수행자들을 모아놓고 큰 스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오대산을 가가지고 문수보살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수보살을 꿈속에서 만났는데 문수보살이 나보고 어디서 왔냐라고 그래서 남쪽에서 왔다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요즘 불법은 어떠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어떠냐. 그래서 말법이어서 계율 지키는 사람이 조금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데? 라고 그런 거예요. 한 300명 내지 한 500명 정도가 계율을 지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스님이 문수보살한테 물은 거예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개나 용이나 막 뒤섞여 범벅이 되고, 성인과 범부가 그냥 범벅이 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수행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자가 있네. 수행자도 있어. 그러니까, 그럼 몇 명이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네. 전삼삼 후삼삼이네. 이랬어요. 전삼삼 후삼삼. 앞으로도 삼삼이고, 뒤로도 삼삼이에요. 이게 도대체 몇 명이란 말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수보살이 말한 전삼삼 후삼삼은 몇 명이란 말인가? 이게 화두예요. 자기는 문수보살이 거기는 그래도 계율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한 300 내지 500명 정도 되는데요? 라고 했어요. 300명 내지 500명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도대체 모른다는 얘기잖아, 몇 명인지. 300 내지 500명은. 그런데 도대체 300명 내지 500명은 차이는 200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바보들이 앉아가지고 밤하늘에 둘이 앉아서 그랬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별도 엄청 많네. 한 100개도 더 되겠네? 그러니까 옆에 앉은 바보가, 100개만 더 돼. 300개도 더 되겠다, 야. 아니, 100개 더 된다는 거나 300개 더 된다는 거나 똑같은 바보들이죠? 누가 더 정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모른다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300명이라 하면 더 정확하고, 100개 이상이라 하면 조금 더 부정확한 건가? 부정확한 똑같은 말이잖아. 즉, 모른다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 그럼, 한 300 내지 500명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모른다는 말이잖아. 우리가 하는 세상의 모든 말들은 항상 이런 말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도 한 300 내지 500명. 사실 모르면서 추측하는 거잖아. 자기 생각일 뿐이잖아. 답이 아니잖아. 실제가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문수보살의 전삼삼 후삼삼은 바로 이건 거예요. 관념에 사는 사람은 대구에 저 아프리카에서 와 사는 아프리카 하면 좀 실감이 안 나나? 동남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결혼해 온 그런 여성이 몇 명이나 돼요? 진현님 아세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알겠습니까? 몰라요. 어디 저 인구 센서스 인구 통계 조사해 놓은 거 보셔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통계 조사를 한 걸 봤다고 해서 아는 걸까요? 그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새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새로 온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안다는 것은 전부 이런 거 아닌가요? 전 세계 인구 중에 흑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한 2억 정도, 우리가 60억이라고 그러나, 한 5억 정도 될까? 내가 잘 알아. 나는 어떤 인구 통계학 교수가 돼서, 난 전 세계 그런 통계에 대해서 잘 알아. 3천만 명이야. 그럼 3천만 명 그게 맞는 숫자예요? 그래서, 한 100명 더 될 텐데 그러면 야, 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3천만 명이야 라고 하면 무식하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3천만 명은 맞는 말이야? 사실 우리는 유식하다 무식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이일 뿐이죠. 바보들이 앉아가지고 별들이 참 많네 한 100개도 더 되겠네 아니 무슨 소리야 100개밖에 더 돼 300개도 더 돼 이 소리나 이 소리나 똑같은 바보죠. 그러니까 누군가 인구 통계학을 해서 그런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동안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동안에 나고 죽고 라고 하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나고 죽고 할 텐데 어떻게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다라고 이야기 3천만 명이야 또는 2,599명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맞나요? 그것을 맞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바보죠. 그냥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안다는 것은 다 이와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여기는 그럼 몇 명이나 되는데요. 저 사는 곳은 한 300명 내지 500명 되는데 여기는 몇 명? 전삼삼 933이야. 그럼 전삼삼 933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화두에서는 그게 끝나는데 이제 거기 뭐 어떤 스님의 어록에 나온대요. 그 스님의 어록에 나온대요. 그 어록에 그 다음에 나온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꿈속에서 이제 문수보살님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래 그 문수보살 시자 보고 저 스님 돌아가신다니까 그 문까지 좀 배웅 좀 해라. 그래서 시자는 문수보살 옆에 계속 있으니까 시자는 할지 모르겠다 싶어 스님이 시자한테 살짝 물은 거예요. 아까 그 문수보살님이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몇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자가 스님 그런 거예요. 얼떨결에 예 하고 대답하니까 그건 몇 명입니까? 그런 거예요. 얘가 몇 명이냐니 더 이제 모르는 상태죠. 자, 그걸 이제 수행자들에게 법문 시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문수보살의 전삼삼 후삼삼을 알겠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이게 화두예요. 전삼삼 후삼삼. 자, 수수께끼 같죠? 그러나 이 스님이 300명 내지 500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불투명한 말이고 불확실한 말이고 문수보살의 전삼삼 후삼삼은 분명한 말인 거예요. 틀린 말이 조금도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생각이 왜 나지? 그냥 일어날 수도 있지. 아니요. 네. 그 왜 관념적이잖아요. 보면은 너네 아버지 직업 뭐야? 하고 뭐 물어서 그 직업으로 뭐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이런 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통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맞다 틀리다는 것은 바로 전부 다
바로 그런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일 뿐이죠. 그리고 300명 내지 500명. 그런데 옆에서, 에이, 한 700명은 되지 않을까? 그럼 둘이서 이제,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700명 될 거야. 아니야, 그렇게 안 돼. 300 내지 500명뿐이야. 둘이서 싸우는 꼴이죠. 세상 우리가 산다는 것은 싸우죠. 그런데 700명이라고 하든 300명 내지 500명 하든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자, 문수보살은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그랬어요. 뭐냐? 대구에 동남아에서 결혼해 온 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은 가서 인구조사한 데 가도 정확하지 않죠. 빠질 수도 있고 그동안에 죽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새로 왔을 수도 있으니까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찰나에 몇 명인지는 확실하죠. 알 수는 없어도 확실하죠. 진현이 지금 이 찰나에 몇 명인지 확실치 않습니까? 여기요? 아니 대구에 동남아에서 이주해 온 결혼을 온 여성이 네네. 지금 이 순간 몇 명인지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모르겠어요. 예. 자, 모르겠다는 것은 생각이고, 자, 어느 누구가 알든 모르든 지금 이 찰나에는 분명히 몇 명이죠. 물론 다음 찰나에는 죽을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모르지만 매 찰나에는 분명하죠. 매 찰나에는 확실하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도 몇 명인지는 확실한 거죠. 예, 단지 모른다라는 것, 모르는 것일 뿐이지만은 실제로는 분명하죠. 확실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모르기는 해도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 안다는 생각도 없지만은 그러나 너가 30명이다, 1000명이다, 2000명 하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맞지 않는 생각일 뿐. 그러나 나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분명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인구 통계학자가 와서 2599명이라고 한다면 정말요? 확실합니까? 그동안에 몇 명 죽고 몇 명 새로 들어왔는지 당신 아세요? 라고 그런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몇 명인지. 수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더 쫄지 않아요. 나 모르는 거 당연해. 그렇지만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나는 모르지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은 알아. 그러나 당신은 정확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다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사실은 생각 속에서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항상 매번 조사를 해야 된다든가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없어.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전부 바로 그런 정확하지 않는 아르마리를 가지고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앞날이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그러니 바로 알아야 될 텐데 어째야 될 텐데 온통 이렇게 스스로 불편한 삶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혼을 하면은 삶이 어떻게 될지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더 괴로워질지 더 행복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하지 않아도 괴로움 어떻게 하면 어쩌면은 괴롭게 되고 어쩌면 괴롭지 않은지를 잘 알아. 그래 거기에 달려 있지. 그게 알아차림하고 아까 그 얘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치는 다 똑같은 거고 화두도 똑같은 이치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실제로 괴로울지 아닐지는 몰라. 그러나 괴롭다면은 어째서 괴롭고 괴롭지 않다면 어째서 괴롭지 않은지를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 나한테 온다면은 어쩌면 괴롭고 어쩌면 괴롭지 않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러나 척 보니까 당신 삶은 괴롭게 생겼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척 보니 이제 당신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이혼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어쩌면 괴롭고 어쩌면 괴롭지 않은지는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 교사님께서 지금까지 오늘 해주신 본문이 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에 있는 방법도 내 여기에 경험되어지는 것에 충실하는 그것이 지금에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문수보살의 전삼삼 후삼삼은 뭐냐? 바로 생각으로는 또는 아무도 몰라도 자 세상의 이치란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사실 당신이 300명이지 5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건 당연히 생각일 뿐이지. 그러나 실제로 몇 명인지는 그것은 굳이 뭐 알 필요도 없지만은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다. 어떤 것이 분명하고 어떤 것이 분명하지 않는지를 알고, 그런데 바로 그렇게 300명이지 500명이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삶은 생각 속의 삶이고 도의 삶이 아니고, 그러면 맨날 불안한 삶이고 괴로운 삶이 되고, 전삼삼 후삼삼, 전삼삼 후삼삼이요. 자, 그것은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분명히 수행자는 수행자고 수행자 아닌 사람은 수행자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 그리고 수행자는 안 괴로울 거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괴롭게 될 거고, 그것도 분명해. 그런 것 또한 내가 수행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될 것이니, 그러니까 뱀과 용이 그냥 뒤죽박죽 섞여서 살고 수행자와 범부와 그냥 도인이 뒤죽박죽해서 사는 거야. 다 인연 따라 그렇게 되는 거지. 수행자와 도인을 분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과 뱀을 분별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뱀이라고 수행자 아니라고 걱정하는 것도 아니야. 인연 따라 될 테니. 그렇다고 해서 용이나 도인을 숭상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기본복이 돼서 살아가. 그렇게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인연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야. 그러니 문수보살은 걱정이 없어. 근데 그 스님은 요즘 말법 시대가 돼서 수행하는 스님이 계율 지키는 사람이 한 300명 내지 5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걱정이 많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좀 도를 알아가지고 괴롭지 않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다 계율을 좀 지키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 300명 내지 500명밖에 안 되니 이게 말법 시대다라고 그런 거죠. 이 세상에 말법 시대가 어디 있어? 말법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지금 이 순간은 말법이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말법이어서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일 뿐, 그리고 스스로 자초하지 않는 삶도 있을 뿐, 그러니 누굴 특별히 세상이 이렇다라고 걱정할 것도 아니요. 그런 거죠.